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번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회 기출문제 3과목 4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과목 과목명이 변경된 것 같죠? 이전에는 PC 기본 상식이었는데 2015년부터 과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딱히 크게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변경이 된 게 있지만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으니 걱정을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1과목에서 2015년 1과목에서 그 비즈니스 문서 5문제가 또 바뀐 것도 있었죠. 그래서 2015년에 이 워드 프로세서가 일부 변경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3과목 과목명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큰 내용 변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1과목에 변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41번 문제,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 그럼 우리는 커널, 여기만 봐도 커널입니다. 커널. 커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0년, 11년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커널은 운영체제의 핵심으로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며, 상주라는 말은 항상 있으며 그런 말입니다. 사용자, 인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과 컴퓨터, 기계 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 커널이다. 운영체제의 핵심이다. 또 운영체제란 자원을 관리한다. 프로세서 스케줄, 메모리, 입출력, 파일 관리 등 자원을 관리하고 오류 발생 탐지 처리 등 입출력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기억에 상주하며 하드웨어와 간의 인터페이스를 역할을 하며 운영체제 핵심이며, 운영체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커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데몬, 로더, 채널 각각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데몬, 주기적인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러분들 그 이미지 파일, ISO 파일 아시나요? 이미지라고 해서 그림 파일 말고 그 가상 CD 같은 이미지로 그 복원해 가지고 ISO 파일로 만들어서 나중에 복원할 때 쓰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데몬을 많이 쓰죠. 로더는 주기억 장치의 적재, 불러 읽어드린다 라는 말입니다. 읽어드려서 실행 가능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로더라고 합니다. 2014년 1회 때 로더의 4대 기능이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할당, 연결은 링킹이라고도 하죠. 재배치, 적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채널.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차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CPU로부터 입출력 장치의 제어를 위임받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임받아. 원래 컴퓨터에서 모든 일은 CPU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CPU가. 그런데 CPU로부터 제어를 위임받아. 반장, 우리 위임장 주죠. 반장, 위임장.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반장한테 가끔 시키려고 선생님이 위임장을 주는 겁니다. 즉 채널도 반장처럼 CPU, 선생님으로부터, CPU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위임을 받아 여러 데이터 블럭을 입출력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채널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CPU, 중앙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게 SRAM 캐시가 있죠. SRAM 캐시. 캐시. 이건 많이 들어봤죠. 캐시. 그 다음에 입출력과 주기억 사이에 있는 게 채널입니다. 채널. 그 다음에 입출력과 CPU 사이에 버퍼라는 애도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고 4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문제도 11년 3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번 문제는 거의 10년, 11년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주로 사용한다. 동일한 데이터를 하나의가 아니라 여러 대의 디스크에 중복해서 저장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어떤 그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같은 거 있죠. 네이버 엔드라이브. 여기다가 자료를 저장했는데 어느 날 엔드라이브가 고장 나버렸어요. 그럼 내 자료 어떻게 해요? 막 네이버에 전화해가지고 내 자료 네가 날려먹었으니까 빨리 복원해놔.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그러면 죄송하다면 끝나요?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서버들은 하드디스크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줍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여기다 이렇게 계속 저장합니다. 왜? 얘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계속 고장날 걸 대비해서 하나의 자료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 중복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레이드라고 그래요. 레이드.
같은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에 중복 저장할 수 있어 장애에 강하며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모아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단순히 하드디스크를 모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자 여기다가 저장을 시키면 일이 계속 복제를 해줍니다. 백업을 해줍니다. 그런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레이드 방식입니다. DVD, 영화 볼 때 DVD 있죠? 재즈, 뭐 이것도 저장 장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자, 42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관계형, 네트워크형, 계층형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신유형으로. 자, 우선 관계형이란 표로, 자, 이러한 표로, 자, 행과 열을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끔 테이블로 만들어진다. 표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M 대 N의 관리가 있다. 우리가 이전 기출문제에서 ER 다이어그램들도 많이 봤어요. ER 다이어그램. 자, 개체와 개체 간의 마름모를 통해서 관계, 1대1, 1대 다 대 다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명이에요. 학생도 2명이에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라는 선생님이 있고 B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은 뭐 더 있다고 볼까요? A, B, C, D. A라는 학생은 B라는 선생님, B라는 학생은 A라는 선생님, C도 A, B도 D도 B 이렇게 여러 명의 선생님과 여러 명의 학생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다대 다의 형성입니다. 자, 네트워크 모델은 주로 오너 멤버,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예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사장님, 뭐 공동 대표들 있죠. 공동 대표. 그래서 사장님이 여러 명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공동 대표. 그래서 역시 M 대 N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층적 데이터 모델, 트리 구조입니다. 트리 구조. 자, 이 경우에는 M 대 N의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상하 관계. 뭐 그러면 직장의 사장님과 직원 간에도 상하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상하 관계란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돈 많은 부자 말고 아버지와 아들. 딸은 안 되나요? 딸도 돼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가 둘이 있는 사람 있나요?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는 빼고 일반적인 경우 부모는 한 분이죠. 부모는 한 분. 자, 그래서 이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부자 관계를 표현하며 M 대 N의 관계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가장 중요한 요소 데이터베이스 내에 전체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다. 릴레이션이 표예요. 표. 테이블 그런 말입니다. 테이블 안에 자, 이렇게 테이블 안에 성명, 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점수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죠. 이런 표를 우리는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 여기 보시면 테이블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표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제를 이해하기 쉽고 표들 간의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데이터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의 상하 관계로만 분류가 표현되며 다대다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상하 관계를 표현하면서 다대다가 안 되는 건 계층적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3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컴퓨터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경우도 2014년 3회 때 나왔던 문제 같아요. 자, 애니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악삭 빡빡 그랬죠. 애드삭. 그 다음에 유니박. 여기 유니박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드박이라는 게 있어요. 애드박. 그래서 악삭 빡빡 이렇게 있었죠. 자, 이 애드삭을 기점으로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여기가 최초입니다. 그러면 얘는 애니악은 프로그램 내장이 아니라 외장이라는 거죠. 외장. 자, 그리고 이 애드삭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완성은 못한 거예요. 완성은 여기서 했어요. 애드박에서 이진법도 채택하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한 겁니다.
자,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이전까지는 군사용이었는데 이제 상사를 해서 먹고 살아보려고 상업용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퍼지 이런 것들은 5세대였죠. 5세대. 자, 현재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네요. 자, 뭐 2013년 2회, 2014년 3회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분할과 다중처리는 3세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애니악은 외장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기.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나열된 거. 역시 2013년 2회와 2013년 1회 동일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디지털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 범용이란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말입니다. 평범한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들은 모두 다 디지털 컴퓨터예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합니다. 일기예보, 구름의 이동사진, 그 다음에 달나라의 인공위성 이런 관측, 이런 어떤 한 가지 특수한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아날로그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논리회로, 또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반면에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있어 왔다 갔다 삐 멈춰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멈춰지지 않게끔 계속 왔다 갔다 연속해야 됩니다. 연속. 자, 또 미적분을 사용하죠. 우리가 미적분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디지털은 불연속, 또 컴퓨터는 껐다 켰다 하지만 이 아날로그는 한번 꺼지면 안 켜져요. 자, 그래서 숫자나 문자를 사용하는 2, 3, 전류나 온도 그래프 이런 증폭 계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문서 작성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런데 아날로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한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만. 구름의 이동사진, 뭐 달나라 인공위성 이런 거 한 가지밖에 못해요. 게임도 못해요. 우리 집에 오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기억할 필요도 없겠죠. 기억도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컴퓨터는 정밀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5.1234, 6.2174 이걸 계산하면 뭐 11.33408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죠. 소수점 이하를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거죠. 그런데 아날로그는 대충 보니까 11.3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 그래서 속도가 다소 빠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정답은 1번 찾을 수 있겠죠. 논리회로, 수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기억이 되고 사칙연산이 되고, 그래서 A, B, E, H 맞나요? 예, 1번으로 되겠습니다. 자, 46번 롬, 리드 온리 메모리. 오로지 뭐만 한다? 읽기만 한다. 쓰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억에는 크게 롬과 램이 있습니다. 롬은 읽기만 해요. 온리 읽기만 하죠. 온리. 램은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합니다. 자, 롬은 한번 저장된 내용은 안 지워져요. 휘발성이다. 휘발성. 비휘발성이다. 그런데 램은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다가 정전이 펑 나간다. 그럼 다 지워져 버리죠. 그런 것들은 램에 있기 때문에 휘발성입니다. 램은 휘발성, 롬은 비휘발성. 자, 램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D램과 자, 또 S램이 있었습니다. S램은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를 빠르게 할 목적으로 캐시가 있고, D램은 우리가 2014년 3회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D램은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롬. 일반적인 롬들은 읽기만 가능해요. 읽기만. 그런데 쓰기가 가는 특수한 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 네 가지가. 롬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마스크롬. 일반 회사에서 처음 만들 때 이미 다 만들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수정을 못하는 마스크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롬. 한 번만 기록이 가능합니다. 한 번만. 우리 공 CD 같은 거 있죠. 공 CD 같은 거. 그런 것처럼 한 번만 기록이 가능합니다. 쓰다가 잘못되면 버리는 거예요. 자, 라이트 온스. 한 번만 쓰고 리드 매니. 그래서 웜이라고 돼요. 라이트 원스, 리드 매니. 자, P롬. 1번이 P롬에 대한 설명이다. 한 번에 한해 기록이 가능한 롬이다. P롬.
그 다음에 EP롬, E가 하나만 있습니다. E가 하나가 UV라고 돼요. UV.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다. 일반적인 롬들은 지울 수 없지만 이 UV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습니다. 이 EP롬은 전기적인 힘을 이용하여, 전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내용을 쓰고 지울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비휘발성이다. 자, 비휘발성이다. 자, 롬은 비휘발성. 자, 그 다음에 EP롬은 사용자가 메모리의 내용을 수정하는 롬이다. 사용자가 자 수정할 수 있는 롬이죠. 자, 그 다음에 EP롬은 정상보다 더 높은 전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지우거나 다시 기록 가능한 롬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정답은 자 여기 휘발성이라는 말이 있죠. 휘발성. 휘발성은 뭐다? 램이다. 우리는 롬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으니까 2번은 휘발성, 램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그리고 롬의 4가지, 싸가지 없는 놈 4가지를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7번 문제 가겠습니다. 13년 1회, 13년 2회, 14년 1회 계속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처리장치 구성요소에는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물론 기억장치도 있긴 하지만 CPU에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어장치와 연산장치. 자, 제어장치는 거기 졸면 안 돼요.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어를. 자, 명령을 해독하고 다른 장치를 지시, 감독, 관리하는 장치가 제어장치입니다. 관련 레지스터로 PC,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 PC방은 다음에 간다. 기억하시죠? PC방은 다음에 간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입니다. IR은 현재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가 아니라 내용. 디코더는 해독기, 10진수로 변환하는 거. 인코더, 2진수로 변환하는 거. MAR, 주소를 기억하고 MBR, 자료를 임시 기억하는 버퍼 역할을 합니다. 버퍼, 여기는 어드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장치, 사칙 연산 및 논리 연산, 산술 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합니다. 자, 관련 레지스터는 가상기 더하기 하는, 음수를 표현하는 보수기, 누상기, 연산의 결과를 임시로 기억한다. 1주소 방식을 사용한다.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택은 0주소다도 기억을 하시고, 자, 상태 레지스터, 연산 수행 시 발생되는 정보, 플러스 마이너스냐 값이 자리 올림 되었느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상태 레지스터. 자, 2014년 이럴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해설 내용이 똑같아요. 자, 데이터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에서 보낸 데이터를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에서 보낸 데이터를 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어장치와 연산장치 관련 레지스터를 좀 비교해서 제어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거, 그런데 누상기, 연산의 결과를 임시 기억한다. 보수기, 음수로 표현하는 방법, 부화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자, 보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제어장치가 아니라 연산장치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 자, 48번 PC의 바이오스 문제도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바이오스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바이오스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어디에 있다? 롬에 들어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롬 바이오스라고 부른다. 자, 롬 바이오스라고 불러요. 자, 주로 하는 일은 시스템을 초기화시키고 디스크를 부트하는 데 쓰고, 포스트, 파워원 셀프 테스트, 전원을 넣어서 컴퓨터를 켜면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포스트.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메모리, 하드웨어 관리, 인터럽트 등 처리를 수행하는 게 바이오스의 역할입니다. 자, 3번. 바이오스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롬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고 한다. 그래서 3번에는 램에 저장되어 있대요. 3번이 틀린 거죠. 자, 전원을 넣으면 먼저 바이오스 프로그램 작동하여 초기화시킨다. 뭐 초기화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뭐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인터럽트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바이오스는 롬 바이오스고 바이오스에 하는 일들 이런 것들 13년 2회 때도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49번 문제. 49번 문제도 바로 이전 회차에서 출제가 동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MOV, 동영상 파일이죠. 동영상 파일. 애플사에서 개발한 것이다. JPG 방식을 사용했다. JPG는 이미지인데 왜 동영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JPEG 방식을 이용하여 만든 동영상 파일입니다. 자, 미디는 음을 어떤 소리를 저장한 게 아니라 음의 특색을 기호로 저장한 것이라고 그랬죠. 연주 정보만 저장하므로 웨이브 파일보다 크기가 작다. 맞습니다. 웨이브는 어떤 효과음, 목소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미디는 음을 직접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음의 특색을 기호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MP3, MPEG 원 규격의 압축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WMV 또 ASF 이런 파일들이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MP3는 MPEG-3가 아니라 MPEG-1 기술을 만든 파일이다. 이용해서 만든 파일이다. 손실 압축 포맷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손실이 아니라 손실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50번 문제. 멀티미디어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밑에 멀티미디어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다. 앞서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의 내부에서 움직이는 모든 파일들은 다 디지털입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는 기본입니다. 자, 그림, 소리, 오디오, 텍스트 또 기본입니다. 텍스트.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방식이라는 거죠. 양방향이 된다. 쌍방향, 양방향. 그리고 또 디지털들은 멀티미디어, 동영상 이런 것들, 소리 같은 용량이 큽니다. 대용량. 그래서 압축을 하죠. 또 아까 그림, 소리, 비디오, 텍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통합되어 있다. 또 비선형이다.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다. 선형이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만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 인터넷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곳 하죠. 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네이버 갔다 다음 갔다 정해져 있나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는 선형입니다. 선형. 자, 그래서 4번에 비선형. 다양한 형태로 처리하는 게 비선형입니다.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디지털화, 쌍방향, 통합, 비선형. 내용들만 보면 다 맞는데 자, 4번이 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5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보통신망을 설계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정보통신망은 자, 성형, 링형, 계층형, 망형 이렇게 있는데 자, 밑에 그럼 정리부터 하고 가볼게요. 자, 스타형, 성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찍고, 제주, 뭐 충청, 호남 다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1대1로.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모든 걸 관리해요. 중앙 집중식이다. 그런데 중앙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전체가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고장나면 누가 고장난 거예요? 중앙이 고장난 겁니다. 발견이 쉬워요. 유지보수. 얘만 고치면 되죠. 얘만. 그리고 언제든지 밖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장나면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 링형. 우리가 앞서 피어 P2P라는 거 봤었죠. 자, 이렇게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게 링형입니다. P2P라고 했어요. 피어.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동배간이라는 말도 있었죠. 동배간. 자, 얘가 서버가 됐다가 서버 클라이언트 같이 갖는 형태가 P2P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상에. 자, 이웃한 컴퓨터를 링처럼 서로 연결한 형태로 기밀 보호가 어렵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낸데 이게 고장나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가지 못하죠. 그래서 한쪽 노드의 결함은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중 링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층형. 계층형은 아까 우리가 중앙에 서버를 두고 이렇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하다 보니까 중앙이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버를 두고 서울, 전라, 뭐 충청, 그 다음에 경기, 제주, 뭐 경상 두고 여기서 다시 나누는 겁니다.
자, 경상도는 뭐 경상남도, 북도 또 나누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계층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층형은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자, 버스 노선에 쭉 우리가 깃발만 꼽으면 되죠. 깃발만 꼽으면 정류장이 생겨요. 그래서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게 버스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형을 빼뜨렸는데, 망형이 정답이니까 올려놨겠죠. 자, 망형. 자,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모든 단말 장치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망형입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이 빠르고 기밀, 아까 링형이 기밀 보호가 어려운 반면에 망형은 기밀 보장이 되고 속도가 빠릅니다. 많은 양의 통신을 할 때, 자, 이럴 때 쓰는 게 망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밀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되고 많은 양의 통신이 가능해야 되고 뭐죠? 망형이 되겠죠. 자, 52번 문제. 네트워크상에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 MAC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MAC. 자, 네트워크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이 MAC이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를 IP 주소로 대응시키는 거. 자, MAC 주소를 IP로 대응시키는 걸 RARP라고 합니다. RARP. 반대로 IP를 MAC 주소로 바꾸는 거를 ARP라고 합니다. 여기 R은 리버스, 반대로 그런 말입니다. IP를 MAC으로 바꿔주는 게 ARP인데 그 반대로 MAC을 IP로 바꿔주는 거니까 RARP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립은 옛날 PC통신 나올 때 시험에 종종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SNMP도 가끔 뭐 정답으로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 관리 표준 프로토콜. 자,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네트워크 관리 표준 프로토콜 한번 보시고, 자, 이 SNMP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 게 SMTP가 있습니다. SMTP 기억하시나요? SMTP 메일을 송신할 때 팝도 있었죠. 팝3. 또 마임도 있었고 마임. 그 다음에 메일을 수신하는, 제목만 수신하는 IMAP도 있었어요. IMAP. 자, 그래서 이 SMTP는 메일 송신, 이 SNMP는 메일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 표준 프로토콜. 가끔 여기에다가 이걸 끼워놓고 혼란을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5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스나 블로그 등과 같이 컨텐츠가 자주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들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매번 변경될 때마다 사용자가 들어와서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기술을 RSS라고 합니다. RSS. 자, 뉴스나 블로그 등에 사용하는 컨텐츠 표현 방식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전에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접속하여야 했으나 RSS 등장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취합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자, SNS는 아시죠? SNS. 뭐 페이스북, 뭐 소셜 네트워킹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황인식, 뭐 시멘틱 웹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인식,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여 가상 공간에서 현실의 상황을 정보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진행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실 세계의 모든 상황을 표현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제시를 한다라는 게 상황인식 컴퓨팅. 자, 시멘틱 웹. 시멘트 말고 시멘트. 자, 현재의 컴퓨터처럼 우리가 직접 마우스나 키보드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다녀야 되겠죠. 찾아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밤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먹는 밤도 있고 깜깜한 밤도 있죠. 그래서 먹는 밤, 내가 먹는 밤을 찾고 싶은데 깜깜한 밤은 아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컴퓨터 자원, 정보 자원의 뜻을 자기가 직접 해석하고 기계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걸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자, 53번에는 정답이 1번이고 역시 신유형 문제네요. 자, 54번 문제도 신유형 문제입니다. 54번 문제. 자,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포를 막고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 자, 딱 보면 답이 2번처럼 보일 수 있어요. 디지털 컨텐츠 라이트가 보호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른쪽인데 라이트가 보호, 프로텍션 보호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2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3번입니다. 그래서 2번의
용어는 없고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는 용어가 DRM이라는 겁니다. DRM.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와 변조,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 저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 서비스를 DRM이라고 한다. 픽스, CRM. CRM은 고객 관계 관리.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뭐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고객 카드 만들어 가지고 주죠. 막 쿠폰도 적립해 주고 그런 것처럼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 CRM입니다. CRM. 자, 픽스. 뭐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주는 기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다음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킹 수법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전달되는 모든 패킷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계정과 암호를 알아낸다. 길목에 서서, 네트워크 길목에 서서 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계정과 암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스니핑이라고 하죠. 스니핑.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는 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복제 능력은 없고 정보 유출이라든가 데이터 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스푸핑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변조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위장을 해서 시도하는 거죠. 내가 진짜다! 라고 위장해서 침입하는 형태들이 스푸핑입니다. 자, 계속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5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다. 램에 상주하는 항상 있는 그런 말이죠.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의심 가는 메일은 반드시 여러 번은 삭제한다. 여러 번은 그 자체만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 바이러스는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은 항상 백업을 해 두시고. 자, 57번. 전자태그 기술로, 전자태그 나오면 유비쿼터스 아시죠? 전자태그 기술로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의 다양한 개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무선 주파수를 통해 빛을 전파하여 먼 거리의 태그도 읽고 쓸 수 있다. 뭐예요? RFID. RFID, 유빅 센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다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자, SSO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SSO.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 그 다음에 트랙백, 뭐, 테더링. 테더링도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테더링. 자,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핫스팟, 대표적으로 핫스팟을 설명드렸어요. 핸드폰에 핫스팟을 연결해 놓고 다른 노트북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모바일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테더링이라고 그랬습니다. 테더링. 자, 트래픽은 또 트랙백. 트랙백은 처음 보는 용어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글에 댓글을 우리가 달죠. 보통 댓글을. 그런데 직접 댓글을 올리는 대신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대요. 자신의 블로그에. 그러면 그 글이, 내가 내 블로그에 올린 글이 일정 부분이 다른 사람의 댓글로 보이도록 트랙백 핑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글을 보고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지 않고 내 블로그에다가 연결해서 글을 달면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트랙백이라는 거예요. 트랙백. 자,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근접 센서. 보통 우리 어떤 건물들 가면 그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근접 센서. 특정 위치에 들어오면 스위치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물체가 접근했을 때 위치를 검출하는 거. 자, 뭐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센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근접 센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강현실,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거. 이건 뭐예요? GPS죠.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시스템은 GPS다. 그러면 증강현실이란 what do you mean? 무엇이냐? 증강현실. 자, 우리 가상현실 들어봤죠? 가상현실. VR. 그 이 가상현실과 AR인데 얘는 실제인 아규먼트 렐러티 해가지고 실제 증강현실입니다.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져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인근에 있는 상점 보이겠죠? 그런데 그 상점의 위치, 전화번호, 이런 그 상점에 관련된 정보를 입체 영상으로 표시해 주는 게
증강현실입니다. 자, 그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비치면 그 건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주소, 전화번호, 뭐 관련 정보들을 보여주는 게 증강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DMB 영화 아시죠? 영화. 핸드폰으로 영화 보는 거. NFC도 우리 핸드폰에 있습니다. 그 결제할 때, 카드 결제 같은 거 할 때 이 NFC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선 태그 기술로 10cm 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기기간의 설정 없이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핸드폰의 결제도 이 NFC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59번 문제 전자우편. 앞서 아까 우리가 전자우편 SNMP 설명하면서 전자우편 설명드렸었죠. SNMP가 아까 뭐였었죠? 네트워크 관리 표준이다. 그리고 14년 2회 때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다 전자우편이죠. 얘 둘은 수신입니다. 수신. 근데 아이맵은 제목만 먼저 수신한다. 아이맵은 제목만 먼저 수신하고 그 내용, 내가 필요한 내용이면 더블 클릭해서 그때 내용을 수신한다. 용량이 부족하던 시절에.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한꺼번에 수신을 하죠. 메일을 보내는 SMTP. 자, 그리고 일반 단순 메시지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영상, 이미지, 동영상 이런 멀티미디어 메일을 주고받는 표준이 마임이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는 메일을 전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멀티미디어에 대한 말은 없죠. 그래서 단순히 전송만 하는 거니까 SMT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아웃룩. 자, 아웃룩 문제가 2015년부터 새롭게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아웃룩이란 뭐냐?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다음에 들어가서 메일을 보내죠. 그런데 메일 보내려면 맨날 로그인해야 돼요. 메일이 왔나? 로그인해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 아웃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메일이 오면 띵동 편지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자동으로. 자, 그래서 매번 로그인을 할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장된 메일들은 남에게 남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비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아웃룩은 전자우편을 보내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전용 프로그램.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일반 메일에는 이런 거 안 쓰죠. 일반 메일에서는. 자, 이런 전용 프로그램을 쓸 때 이 아웃룩을 씁니다. 그런데 메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일정 관리 같은 것들, 일정 관리, 작업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작업창에는 우리 핸드폰에다가 일정 관리하죠.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6일 날 어디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일정 관리에 적어놓죠. 그리고 10분 전에 알람이 울리도록 그런 어떤 예정된 약속, 일정 정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창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작업 완료를 표시한 날짜에 반복되도록 10분 전에 몇 회 반복 이렇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은 작업 제목, 기한 등 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다. 진행 중인 작업에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워드 필기 시험이 있고 워드 실기 원수 접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어졌다는 말은 작업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진행 중인 작업이 아니라 완료된 작업은 작업 제목과 기한,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자, 기한의 가운데 이렇게 줄이 그어졌습니다.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자, 그래서 4번. 진행 중인 작업이 아니라 완료된 작업에 그렇게 줄이 그어져 있다. 아웃룩 신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회 3과목 과목명도 바뀌었어요. PC 기본 상식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내용이 조금 신유형들도 새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자, 2015년 내용 잘 정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2015년 2회 기출문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